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대가 이제 인류가 다시 불행한 삶으로 돌아가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현실을 정확하게 읽고 그래야 답이 나오는 겁니다. 현실을 갖다가 외면하고 근거 없는 낙관으로 일관할 때 치러야 될 대가는 엄청나고 그 대가는 하층부터 중산층이 다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어떻게 해석하냐. 저는 90년대 초반이 인류가 가장 잘 살았고 그 뒤로 인류는 지금 30년째 내리막길이었는데 그것이 화폐의 남발로 인해서 감추어져 왔다. 각국 정부가 화폐의 남발, 신자유주의, 글로벌 무역 등을 밀어붙이면서 감추어 왔는데 이제 그것이 한계에 왔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 부분을 입증하는 이야기를 제가 좀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문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저물가 30년 저무는 파티 26일 잭슨홀의 매날가. 자, 이게 뭔가 하면 지금 미국의 와이오밍주 잭슨홀이라는 데서 지금 경제 포럼이 열리는데 여기서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연설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다시 0.75 강력한 금리 인상을 언급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정부는 계속 경기 침체가 아니고 고용시장이 굉장히 견고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왜 정부 편을 확연하게 들고 있는 파월의 연준이 금리를 0.75 올리느냐. 이것은요, 파월도 사실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준조차도 비둘기가 아닌 강경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미국이 최근에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그러고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에너지 공급이 부족해지고 고물가가 고차가 되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고 연준이 긴축 기조를 전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중심이 된 채권 주식시장의 방향이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일시적인지 구조적인지 시간이 흐르고 나서 알 수 있는데 현재 세계적인 인플레이션도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30년 저물가의 종말인지 이제 시간이 흐르면 알 거라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고물가가 고차가 되는 경제구조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며 세 가지 요인이 저물가 고성장의 골디락스, 즉 미국 동화에 나오는 아주 좋았던 시절을 상징하는 그런 경제의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 영국 중앙은행 총재를 지낸 마크 카니는 지난 3월 한 경제 컨퍼런스에서 오래 지속되어 온 저물가와 억제된 변동성, 완화적 금융 조건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그래서 1990년대 이후 소련 몰락으로 냉전이 시작되고 중국이 국제무역체제에 편입되고 즉 WTO 등에 들어오면서 자유무역의 일원이 되고 다국적 기업이 세계 어디든 비용이 가장 싼 지역에서 상품을 생산해 세계 어느 곳에든 팔 수 있었던 시대. 이게 신자유주의죠. 글로벌 무역체제. 국경 장벽이 낮아지면서 세계 시장을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져 제품 가격 인상이 억제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세계화와 더불어서 이 비용이 코스트가 다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발한 인적 교류로 값싼 노동력이 공급되고 서비스 가격 상승도 억제되었는데 그 결과 90년부터 2019년까지 30년간 한마디로 미국의 제품 가격이 연평균 0.4, 서비스 가격은 연평균 2.6%만 올랐는데 자, 코로나 유행과 러시아 우크라 전쟁, 기업들의 공급망 불안이라는 세계화 리스크가 한꺼번에 터지고 자, 여기서 언급은 안 됐지만 이게 세계화가 끝장이 나고 보호무역으로 해결하는 경향 등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제품 생산에 필요한 시설들을 근처에 모아놓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또 미중 충돌을 계기로 이제 세계화가 후퇴되고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있다. 제가 말한 내용을 서방의 석학들이 그대로 뒤늦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런던 정경대 교수를 지낸 찰스 구다트는 2020년 발간한 인구 대역전이란 책에 90년대 이후 저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때문이라기보다는 아시아, 동유럽에서 공급된 값싼 노동력 때문이었다. 그런데 노동력 공급이 이제 해소되면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있다. 자, 이거하고 에너지 공급 부족과 공급 충격의 시대, 즉 공급망의 붕괴, 이게 이제 코로나나 미중 대결, 우크라 전쟁 등이 이제 그 원인이겠죠. 자, 여기에 이제 더해 마크롱이 프랑스 대통령 강요 회의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프랑스가 풍요의 종말에 직면했다. 우크라 전쟁, 그리고 지정학적 불안정, 기후변화 등으로 프랑스가 험난한 겨울을 맞게 되었다. 그래서 여름 휴가 마치고 첫 강요 회의에서 프랑스는 지금 티핑 포인트, 상황이 극적으로 돌변하는 시점에 직면했고 기후변화와 우크라 전쟁으로 인해 새로운 불안정에 직면했다. 그리고 향후 수개월간 희생이 따를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지금 달러가 탈출한 신흥국들이 연쇄 디폴트 위기에 놓여 있다. 올 6월까지 3,800억 불이 빠져나가서 지금 여러 나라들이 지금 디폴트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보도와 독일이 가뭄이 이제 불을 지른 인플레, 마트 상품에 가격 인상 예정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지난달 식료품 가격이 독일에 15% 급등했는데 고유가의 독일 운전자들이 한숨이고 정부가 대중교통 지원에 나서자 지하철 버스가 북새통이고 에어컨이 없는 이 유럽에는 이 대중교통에 에어컨이 없죠. 쓰러지는 승객도 있고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고 저축 못하는 가구가 60%라는 거예요. 자, 이 속에 한국의 지금 본격적인 부동산 침체가 시작되고 있어요. 자, 10년 내 최악의 지금 폭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 매물이 쏟아지며 낙폭이 확대되면서 제가 생각할 땐 지난주부터 부동산이 버티다가 무너지는 느낌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아파트의 입주 물량 몰리는 수원 영통구 등에도 전세 급락세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친 미국의 집값이 3년 만에 꺾이고 대출 금리가 뛰자 수요가 위축되면서 미국의 집값이 11년 만에 최대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한국도 미국도 10년 이상 만에 이 최대의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빚막다가 다중채무자가 됐다. 배랑에 내몰린 자영업자 연끌족 이야기가 나오는데 금리 인상에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가계대출자의 22%가 다중채무자라는 거예요. 자, 이거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1년 사이에 가계가 지금 1년 사이에 이 연끌족 관계 기업이 이자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가계대출 78%가 변동금리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3조 4천억이 늘어요. 얼마 오르면? 한국은행이 0.25씩 오르니까 0.25만 올라도 이자가 3조 4천억이 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연내 7%를 돌파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중채무자가 지금 22%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가계대출자 중에서요. 자, 가계대출자의 22%가 여기저기 세 군데 이상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자, 그런 다중채무자가 늘면서 대출이 부실화될 건데 은행은 정부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예적금 금리를 줄줄이 지금 인상시키고 있어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억 5,600만 원을 30년 원리금 균등 상한으로 지금 변동금리로 대출받았을 때 작년 2월 달에 2,182만 원을 내던 사람이 3,007만 원을 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하고 연끌족이 보통 문제가 아닌데 올 1월 기준
가계 대출자 22.4%가 다중채무자는. 자, 이 다중채무자들은 사실상 위기가 왔을 때 비상한 능력이 거의 없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경기 전망은 6개월 연속 부진하는데요. 자, 풍요의 시대가 끝났고 이제 고인플레 시대가 시작됐고 세계화가 끝났고 보호무역과 성각경제가 시작됐고 이것이 고물가를 지속적으로 가져올 거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을 것이고 이 속에서 지금 대공황 위기가 발생할 거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주택 문제가 내년에 가서 안정된다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냐. 결국은요, 한국에서 지금 이 22.4%라고 하는 다중채무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100% 거의 다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수백조가 조만간에 사라질 수 있다. 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요약하자면요. 이제 풍요의 시대는 끝났다. 저물가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90년대 이후에. 그리고 이제 인플레 시대가 왔고 이것은 매우 구조적이다. 전 세계를 때리고 있다. 자, 그 속에서 경제는 굉장히 침체가 된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인플레를 잡기 위해 금리가 올라가고 그 금리 인상 등의 요인과 경제 침체로 개인들은 이 부채를 감당할 수 없게 될 거다. 일부 기업도 그러겠죠. 자, 그 속에서 결국은 이 부채 문제가 터져난다. 그래서 수많은 이 부동산 대출들도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10년 내 최대 하락을 하고 있는 이 부동산 문제가 적어도 10년 이상은 문제가 생겨서 회복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이 장사꾼들 말을 듣고 판단을 실수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썸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000
소유주